누구나 자기만의 삶을 살아간다. 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비난하는 뒤틀린 여자. 고등학교 친구인 B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전업주부다. 나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가져서 임신 기간 내내 그리고 산후유가 때까지 자주 연락하고 서로 의지하던 사이였다. 그런데 첫 아이를 출산한 지 반년쯤 지나 내가 회사에 복귀하고 나서부터 관계가 삐걱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들겠다며 걱정해주는가 싶더니 3살 때까지는 엄마가 옆에 있어주는 게 좋다는데 남의 손에 크는 애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더라 는 식으로 점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하러 나가는 나를 비난하는 투로 말하는 것이다. 참다 못해 우리 집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힘들다며 구차하게 집안 사정까지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넌 능력이 있어서 좋겠다는 식으로 빈정대기까지 한다. 오히려 나는 유능한 남편 만나서 편하게 지내는 친구가 부러운데 말이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친구는 전업주부인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할까봐 걱정이다. 한 번은 애 키우랴 회사 나가랴 정말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더니 그럼 자기는 집에서 노는 줄 아느냐며 정색을 해서 깜짝 놀랐다. 전업주부와 워킹맘이 서로 다른 세상 사람도 아닌데 좋은 친구를 잃어버린 듯해서 속상하다. 분석. 누구나 자신만의 삶을 살아간다. 대인관계에서 상대방과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 고민하는 여성들이 의외로 많다. 특히 결혼과 육아를 둘러싼 갈등은 여성 특유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워킹맘과 독신 여성이 한 직장에서 일할 경우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기 쉽다. 늘 정시 퇴근하는 워킹맘을 보며 독신 여성은 누구나 아이 핑계대고 일찍 가는데 왜 나만 야근을 더 맡아야 하나. 프로의식이 있어야지. 저러니까 여자들이 욕을 먹는다며 피해의식을 느낀다. 반면 워킹맘은 아이 걱정, 집 걱정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회식 자리를 지키며 인맥을 쌓아가는 독신 여성을 보면서 자신의 위치에 불안을 느낄 수 있다. 또 휴가 때마다 훌훌 여행을 떠나는 그녀를 보며 혼자 사니 좋구나. 일하면서 애 키우느라 고생하는 내 심정을 네가 알 리가 없지 하며 못마땅해 한다. 출산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여성들은 같은 여자니까 이해하고 도와주겠지 기대했다가 오히려 남자보다 더 엄격하게 구는 동료 여직원에게 아연실색을 하게 된다. 결혼과 육아를 둘러싼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는 남자들에게도 존재한다. 미혼과 기혼, 자녀의 유무에 따라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 하지만 그 차이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남성과 여성의 상황을 같은 잣대로 볼 순 없다. 아직까지는 결혼이나 육아로 인해 겪어야 하는 부담은 여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로 갈등을 겪는 듯이 보이지만 본인이 직장을 다닌다는 사실이 전업주부인 친구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아니므로 사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여자들은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성을 못마땅해 할까? 그 이유는 어떤 삶을 선택하더라도 여자들은 많은 것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남자의 경우 아이가 생겨도 직장을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으며 자신의 경력을 쌓는데도 방해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사회에 나가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싶고 아이도 정성껏 키우고 싶지만 세상은 결코 양쪽을 모두 허락해주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사회구조나 주변의 인식 때문에 원하는 바를 모두 얻기란 쉽지 않다. 여성 자신도 아이 곁에 있어주고 싶다는 모성애가 생기고 아이는 엄마 손에 커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아직까지도 사회 전반에 뿌리 깊다. 하지만 문제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이상 다른 쪽의 이상은 불가피한 데 있다. 이 때문에 여자들은 종종 자신이 가지지 못한 인생을 선택한 여성을 질투하게 되는 것이다. 그녀들의 질투심은 늘 그렇듯이 상식으로 포장되어 나타난다. 애들이 불쌍하다. 3살까지는 옆에 있는 편이 좋다는 친구의 말처럼 말이다. 그녀의 진심은 나도 계속 일하고 싶었지만 혼자 있을 아이 때문에 그만두었다. 혹은 하루 종일 애만 보기는 쉽지 않지만 다들 3살까지는 엄마가 곁에 있는 편이 좋다고 해서 참고 있다는 것일지 모른다. 만일 친구가 시기심을 버리고 솔직하게 자기 심정을 털어놓는다면 아이를 위해서 너 자신을 희생하다니 대단하다거나 힘들 텐데 넌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해 하며 위로할 수 있다. 하지만 속내를 감추고 상대만 비난하기 때문에
서로 입장을 헤아리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는 여자도 능력과 희망에 따라 다양한 삶의 방식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고정관념이나 주위의 시선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여성은 그리 많지 않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해야 하고 결혼한 이상 아이를 낳아야 하고 아이를 낳았더니 다들 3살까지는 엄마가 옆에 있는 편이 좋다고 한다. 보육원에도 맡기지 말고 옆에 있는 편이 좋다고 한다. 이처럼 외부적인 요인에 떠밀려 인생을 살아가는 여성은 여전히 많다. 개중에는 자신의 엄마가 워킹맘이었던 탓에 어릴 적에 굉장히 외로움을 겪어서 크면 꼭 전업주부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사람도 있다. 확실히 그 사람은 외로웠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의 외로움은 일하는 엄마 때문이라기보다 부모의 양육 자세의 문제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누구나 자신이 가장 아이를 편하게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에 걸맞은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면 된다. 아이와 늘 함께 있고 싶다면 전업주부의 길을 선택하고 자신의 일을 하는 편이 아이와 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면 워킹맘의 길을 선택하면 된다.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인생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삶에는 정답이 없다. 누구에게는 전업주부가 최선의 선택이며 또 다른 이에게는 독신 생활이 아니면 워킹맘이 올바른 답이 되기도 한다. 또 그것은 그 시점에서 생각하는 정답일 뿐 영원한 것도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시기에 따라 정답은 항상 달라질 수 있다. 전업주부도 워킹맘도 저마다의 고충이 있다. 하지만 뒤틀린 여자는 자기와 다른 삶을 사는 상대방이 부럽고 시기심 때문에 상식을 방패 삼아 상대를 비난한다. 사실은 서로가 상대보다 더 많이 가진 부분이 있음에도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다. 모두 그녀의 치유되지 못한 마음이 부리는 심술이다. 스텝 1. 휘말리지 않기. 친구의 비난에 휘말리게 되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부정하게 된다. 자신이 일하느라 돌보지 못한 아이가 불쌍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이와 함께 보내는 짧은 시간마저 불행해질 수 있다. 자녀의 양육은 개인의 고유한 영역이다. 어떤 양육법이 가장 자신에게 맞는지는 본인만이 알고 사람마다 다르다. 또 양육을 함께 책임지는 배우자나 친정과 시댁 같은 주변의 도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는 여성의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향하는 수도 있다. 슬프게도 아이 때문에 자신이 희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낮에는 보육원에서 적절히 보살핌을 받게 하고 함께 있을 때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뒤틀린 여자는 상대의 다른 인생 방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다. 그것이 누구의 영역인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친구의 비난을 뒤틀린 여자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이해하자. 아이가 불쌍하다느니 엄마가 곁에 있어야 한다는 말은 그녀가 내 영역에 대해 멋대로 평가한 것일 뿐이므로 너와는 상관없다. 그녀가 내 아이를 키워줄 것도 아니지 않은가. 상대가 이쪽 사정을 이해하려 들지 않고 멋대로 평가를 내린다면 그 내용을 고민할 가치가 없다. 그건 어디까지나 네 생각이지 하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면 영역의 침해를 막을 수 있다. 아이가 불쌍하다고 하면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럴지도 모르지 하는 식으로 대꾸하면 그만이다. 정말 내 아이가 불쌍한지 아닌지 그 친구와 토론할 필요는 없다. 뒤틀린 여자는 왜 상대의 영역을 비집고 들어와 평가하고 단정짓고 싶어 할까? 그 이유는 자신의 선택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 초조함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내가 오라, 너는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야 하고 상대의 영역을 침범해서 단정을 짓는 것이다. 그녀의 강한 단정은 불안을 감추기 위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스텝 2. 자신을 지키기. 자신과 다른 삶을 사는 친구를 질투하는 그녀에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맞벌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같이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이 옳다고 설득하려 들면 오히려 그녀의 반감을 사기 쉽다. 능력이 있다고 전업주부인 자신을 무시한다거나 반대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자신을 질투한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는 내가 먼저 상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인정하고 대립을 피하는 게 좋다. 그녀에게 휘말리지 않기 위해 나의 영역을 지켰듯이 상대의 영역도 존중하는 것이다. 그녀의 비난은 불안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루 종일 애랑 함께 지내다니 나 같으면 못 견딜 것 같아. 넌 정말 좋은 엄마야. 라고 칭찬하면 그녀도 자신의 삶을 인정받는 느낌이 들어 안심하게 될 것이다. 단, 칭찬은 진심이어야 한다. 자칫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가식으로 오해받으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스텝 3. 뒤틀린 여자 치유하기. 스스로의 선택이든 외부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결정되었든 두 사람은 모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어머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위해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업주부와 워킹맘의 비교가 아니라 좀 더 시야를 넓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과 같은 일반적인 주제를 친구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보자. 서로의 차이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도 공감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인간관계는 강론보다 총론으로 접근해야 한다. 각양각색의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둘러싼 강론을 논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상대방과의 차이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적과 내 편을 가르고 싶어진다. 하지만 총론이라면 서로 공감하고 단결할 수 있다. 진정한 관계를 맺고 더 큰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다. 미즈시마 히로코 저자의 여자의 인간관계라는 책이었어요. 뭐지? 여자 남자 가르는 거 별로 안 내키는데? 그래서 선뜻 손이 가지 않았던 책인데 또 너무 편견을 가질 거 있나? 어떻게 보면 나는 육아서적도 있는데 애도 없는데 육아서적을 막 읽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막 아이의 심정이 되어서 이해받기도 하고 부모님의 심정이 되어서 부모님 마음이 이해되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사회에서 약간 육아는 여성의 일이라는 이미지가 좀 더 크기도 하고 그래서 전업하는 아버지는 되게 이슈가 되는데 전업을 하신 어머니는 이제 이슈가 안 되잖아요. 전 사실 이 예시 자체가 꼭 경험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고 이런 패턴으로 진행되는 대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이런 식의 화법을 구사하는 지인이 저도 있는데 꼭 자랑할 거 있으면 연락이 와요. 그리고 그래서 전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는데 근데 그게 자랑으로 끝나지 않고 꼭 저의 인생을 까내려야지 직성이 풀리나 봐요. 그래서 대화 내용은 항상 저의 인생은 자신과 비교해서 난 지금 못 살고 있는 거다. 빨리 본인이 한 걸 해라.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뭐지? 자랑할 거 있어서 연락이 왔으면 자랑만 하든가 또 그렇게 대놓고 말할 사이까진 아니라서 계속 들어주고 너무 잘 됐어요. 이런 반응밖에 해줄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자기를 부러워해주고 맞아요 내 삶은 후져요 뭐 이렇게 해주는 거 되게 짜증이 나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나면 그래서 먼저 연락은 절대 안 하는데 이 책에서 이 부분을 읽고 그 사람이 저러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자꾸 저러는 거였구나. 또 내 삶을 부러워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본인은 다른 선택을 했고 그거에 대한 또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불안해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갑자기 이해가 또 되고 근데 이미 그분의 인생을 저는 너무 긍정을 해줬어요. 이미 칭찬하고 대단하다.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진심으로 이렇게 축하와 칭찬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친구라서 성격을 빠삭하게 다 알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굳이 막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면 몇 번 이렇게 시도하다가 그냥 좀 연락을 줄여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까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말을 조금 상대에게 맞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를 위해주는 게 느껴지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알았다면 스트레스 받지도 않겠죠. 얘가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이 좀 헛나오나 보네 이렇게 스스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책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다른 삶을 산다고 좀 뒤틀리게 얘기를 한 친구에게 먼저 그 친구의 삶을 긍정해주는 따뜻한 이야기를 해주고도 도저히 안 된다면 이제 너무 달라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너무 연락을 자주 하거나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일은 좀 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나중 되면 또 서로 잘 맞는 그런 시기가 다시 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시든 누구나 자기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걸 항상 잊지 마시고, 누가 여러분의 삶을 비난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고, 내 삶에 대해서 제멋대로 평가를 내리고 막 판단을 하고 그런 사람과 정말 내 인생에 대해서 토론할 필요가 없다는 거. 휘말리지 않기 파트에서 나왔죠. 이 생각을 하면 이제 무슨 얘기를 들어도 그래 하고 좀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질투와 후려치기는 본인의 불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분이 지금 불안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화도 덜 나고 그분도 이제 이해가 가고 그냥 좀 무난하게 그냥 대화를 끝마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